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 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빅벙커에서는 다가올 6월 1일에 있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요. 5주에 걸쳐 지방선거 기획 예산 추적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분들을 모셨습니다. 이 시기만 되면 왠지 더 강해 보이시는 빅벙커의 공식 센캐. 부산 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고요. 자, 장지혁 시민활동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재익입니다.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 지부 이정민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모이신 네 분의 예산 추적 감시위원들을 뵈니까 오늘의 예산 추적 시간이 조금 하고 싶지는 않겠다. 자, 어떤 내용일지 먼저 네 분의 우리 예산 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668억 5,523만 7,735원입니다. 네, 디테일하네요. 기분 탓인 건지 시기가 시기인 탓인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들어서 예산이 꽤 큰 거 같아요, 점점 그죠? 네. 금액이. 자, 이 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오 박사님 먼저 오늘의 예산의 힌트 주십시오. 국회 전성시대. 꼼수? 밑장 빼기? 깔끔하네요.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도와라. 오, 야, 좀 힌트에서부터 느낌이 아마 오실 거예요. 자, 오늘의 예산 668억 5,523만 7,735원의 정체 느낌 오십니까? 바로 공개해드리죠. 헌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시민의 권익 신장과 공리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저는 사실 몰라도 이 계약이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내가 의원되고 나서 좀 불편한 게 너무 많다. 이 주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주식을 그럼 정리하셨어도 되잖아요. 정리하셔도 아니 정리해도 되는데 내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더 당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그러면 전무이사를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수의계약을 16건 하셨던데요. 수의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위법 사항인데 이거는 금액이 크잖아요. 8억, 18억, 25억, 20억 이런 식으로 큰 규모의 계약이 누락돼가지고 휴관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내가 무조건 일반으로 처벌될 거다. 임직하고 있는 그런 어떤 회사들이 어쩌면 본업이지 않을까, 어쩌면 의원이 본직이라고 보기지는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뽑았던 부산, 대구 지방의원들이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이제 받은 총액이에요. 자, 시민들 대신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동네를 좀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이 돈을 세금으로 이제 마련해서 주는 건데요. 일단 그런데, 자, 오 박사님, 이 의정비는 근데 또 지역마다, 의원마다 이렇게 정해진 걸 받아요? 똑같이 받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인구수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고요. 지금 오늘의 예산이 668억 원이었죠. 감이 잘 안 오니까 네. 의원 1인당 금액으로 좀 나눠볼게요. 네네. 그러면 먼저 한 해 동안 부산 시의원들은 약 6,590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네. 대구 시의원들은 약 5,76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근데 지역마다 다르고 의원마다 다르다고 하면은 의정비를 줘도 그러면 지방의원은 다른 직업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게 핵심이잖아, 오늘. 지방의원은 예. 지방의원은 일단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이제 겸직이 금지되어 있는데 예. 처음 출발을 좀 봐야 돼. 처음에 무보수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러다가 이제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지방의회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2006년에 이제 월급이라는 의정비를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 겸직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과 관련된 이해 충돌에 대한 제한 조처를 좀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출발점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 보면 이게 뭐가 본업인지 뭔가 부업인지 저는 구분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본 어떤 의원들은 이게 자기 일을 한다고 바빠서 의회를 안 나오신 분도 계세요. 내가 어디 가셨냐 물어보니까
해외 경제사절단 가셨대요. 그 의회 안 나오는 건 자기 일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방의회를 하시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그러게 들었습니다. 말이에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 트렌드가 부캐가 그러잖아요. 부캐가 본캐를 이기는 게 트렌드라고 그러던데 그분은 확실하게 이기신 거예요. 그분은 본캐가 그거고 부캐가 지방의회 아닐까? 그런 생각이 거네. 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시구 군 의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게 되면서 생기는 어떤 불편한 일들,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뭐 문제가 없나 싶은 이런 일들, 본인이 관련된 그런 업체와 어떤 그 지자체가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걸 오늘 살펴보는 거죠. 예. 네. 이런 것도 원래 못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변호사님? 네, 당연히 못하게 돼 있죠. 우리 현행법상으로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계약법 이런 데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이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수의계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 명령 있는데 회사도 수의계 내진마다 안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의계약을 맺는 그런 지방자치단체, 지방의원들이 있어서 시민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이해가 안 되죠. 네. 법으로 분명히 막아져 있다고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저 지방의원 본인이 오히려 이런 것들을 견제하고 막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근데 본인이 이런 계약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참 희한한 일인데요. 자, 아무튼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부산, 대구 의원님들은 그동안 이러한 법을 잘 지켜오고 있었을까요? 빅벙커가 낱낱이 들여다봤습니다. 본인 이름으로 그냥 버젓이. 각서를 다 쓰거든요. 신고만 게 아니고 각서도 쓰고요. 그 제가 좀 써요. 그 회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부산시에서는 사실은 몰랐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저 대표이사가 또 변경이 되고 제가 뭐 그쪽에는 뭐 전혀 이제 관여는 하지는 않고 있으니까. 정확한 뭐 1년짜리 이런 계약은 아니고 정기 될 때까지 3개월만 좀 운영을 해달라 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 2월에 와서. 우리 그 동사무소에서 우리 가게까지가 한 1km도 안 되거든요. 그래 와서 그래 자기들 사가지고 갔다 하더라고. 그럼 계약을 하신 건 맞는 거네요? 계약은 아니죠. 자기들 와서 물건 필요해가지고 사지 갔다 얘기라. 그것도 우리도 참 황당하죠, 저도. 얘기를 저희 직원분들이 하더라고요. 그 부산시청에 차량을 수리했는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좀 불편한 게 너무 많다. 네, 그 시청 직원들도 불편해하고 위법 사항이 없으니까 수리를 하지 않았을까요? 수의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위법 사항인데. 위법 사항인데 수의 계약이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더 문제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회사의 또 대표이사로 공동 대표이사입니다. 이 담당자가 이 시의원하고 관계되는 회사하고는 거래를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걸 자기가 확인을 했대요. 이미 수리는 다 완료된 건데 어떡하느냐 하니까 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도 제 동생이 운영하는 공업 부품 대리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부탁을 해갖고 15%의 이윤을 주고 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계산서를 넣어가지고 정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허위 계산서인데 일종의 그거 다 알고 있었네요. 사실은 시의원이 조금 더 세심했어야 됩니다. 시간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지. 아마 쪽으로 내가 조건 위반으로 처벌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세금을 이용한다는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뭐 자기 거래다 내지는 내부자 거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신뢰할 수 없다. 맞죠. 그 시의원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의원님이 겸직하시던 그 업체랑 의회 사무처가 수의 계약을 맺었었던데요. 지금 담당자가 다들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야, 우리는 이런 거 하나도 몰랐지 왜. 수의 계약을요. 네네. 그 사실은 제가 2010년도부터 직원들한테 맡겨놓고 의회 활동만 해서 전혀 내용을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의원님 혹시 이번에 선거 나가세요?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시민 정서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은 광역 의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면은 연봉 6천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시민들 정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좀 이런 상황을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 의원들 스스로가 저는 그 좀 더 이제 경각심을 갖는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윤리위원회나 윤리감찰관들을 그 지방의회 내에서 구성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독립적이고 비당파적인 위원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바깥에 교수 구성한다든지 시민단체들이 구성한다든지 지방의회에서 그런 조항과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와, 이게 상황이 법으로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케이스가 많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한데 이게 뭐 계약을 하는 양쪽 당사자들이 양쪽이 서로가 좀 느슨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소액일 경우에 전혀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고 조금은 충격입니다. 어쨌든 우 박사님 화면으로 보니까 이 생각보다 이 케이스가 정말 많네요. 네, 많습니다. 저희 빅벙커에서 지자체 계약 정보 시스템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사업체를 가졌거나 또 그 사업체 임원으로 겸직 중인 의원들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결과를 보면 전체 부산, 대구 5명의 전현직 네. 의원들이 총 20건의 계약을 지자체와 체결한 걸로 나타났고요. 네. 계약 금액은 무려 1억 4,666만 1,430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지방계약법 위반입니다. 예, 이게 전부 이런 일이 이렇게 되게 버젓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지방의회 겸직 현황을 몇 년 동안 계속 모니터링 했었거든요. 평소에 문제의식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다 이런 핑계를 대는 건데 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원들 모두 그래서 양자가 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그렇죠. 봅니다. 우리가 얘기를 꺼냈으니까 아는 거지 이게 모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2013년부터 해갖고 그리고 또 불과 작년이죠. 2021년까지 계속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또 이거 들여다보지 않았으면 또 모를 뻔했던 거고. 변호사님 이거 엄연한 불법이죠? 예, 당연히 불법이죠. 예. 지방자치법 예. 44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고요. 지방계약법 33조에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이 지방자치단체 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출자 출연 기관들과 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근데 대체 이런 게 왜 그간 걸러지질 않았을까요? 의원들은 겸직 신고서를 냈고 각서도 썼으니까 겸직에 따른 계약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아야 맞죠. 예, 그리고 의원들이 만약에 몰랐다고 한다면 저희가 사실 상임이나 그 행감 때 보면 공무원이 몰랐다면 사실 호통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모르는 것도 의원으로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 이제 인터뷰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몰랐다, 뭐가 문제이냐 이런 식이라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실망스러운 사실 몰랐다고 핑계 대는 게 힘든 게 사실 다 정당에서 공천하신 분들이잖아요. 사실 그럼 지방 정치인이 어떤 청렴하고 윤리적인 지위를 가져야 되는가 이미 교육이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대놓고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하는 건 사실은 자기가 지방의원을 출마하면서 왜 그랬던 게 사실은 준비 안 됐다는 것밖에 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김문기 의원 같은 경우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원래 하고 있다가 이제 3개월 동안 이제 박물관에서 맡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지금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좀 공개를 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부산시나 부산시립 박물관 측에서 보면 이제 3개월이니까 빨리 하고 좀 편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안일하게 이걸 처리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의원이 한번 걸을 수 있고 또 당연히 공무원도 한번 걸을 수 있어서 양쪽에 장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두 쪽 다 문제인 상황이다 지금 현재는. 네. 예. 이거 보면은 이제 서류상에 이름이 이제 다 써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 정말 확인하기 쉽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면은? 네, 그렇죠. 사실상 뭐 쓰다 보면은 각서 이런 것도 쓰거든요. 계약에 위반 사항이 없는지 혹시라도 내가 이 수의계획을 해도 되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 확인을 다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김문기, 차대식, 이진수 의원 다 적혀 있는데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거죠. 각서까지 받아놓고도. 지자체가 업체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수의 계약을 할 때는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사실 제외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지방계약법 33조 2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만 더 신경을 썼다고 하면 이런 얘기까지 오지 않았을 건데. 근데 저 여쭤볼게. 임기 동안 16건이나 계약한 경우가 있어요. 지금 얘기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다 16건을 다 지나간 건가요? 어떤 케이스인가요, 이거? 네, 이진수 전 부산시장 경우에는 총 16건이어서 대부분 수의계약이었고요. 그리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임기 내내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아, 네네. 그래서 네. 이 표현이 중요해요. 임기 내내. 네, 계약 금액이 무려 1억 1,355만 3,250원. 네. 그런데 감사에서 걸린 건 단 한 건이었습니다. 아, 한 건만? 네, 그래서 뭐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감사도 되게 송방방이 감사를 한 거죠. 감사를 했는데 한 건만 걸렸다는 건 이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지금 밝히고 있는 거잖아요. 금액도 상당히 좀 큰 편인 것 같아요. 아까 장조 활동가님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의원이 국회인 느낌이 약간 들고. 아, 진짜 이 정도면 정말 의원이 국회인 같거든요. 게다가 계약 발주 기관도 의회사무처부터 부산시 산하기관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의회사무처랑 한 계약인데요. 의회사무처가 시의원과 계약을 맺는다. 진짜 이해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민이 봤을 때는 상당히 납득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또 부산시의 기획담당관실에서도 계약을 한 건이 있거든요. 부산 기획담당관실은 사실 의회랑 많이 상대하는 부처입니다. 사실 모를 수가 없는 부처예요. 근데 이런 기관들이 시의원이랑 계약을 맺고 일을 진행했다. 정말 저는 이 모른다는 말이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기획 담당관실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걸 제가 간만에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됐다는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갔다는 참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은 지방 그 공직으로서 월급도 받으면서 돈을 참 쉽게 벌 수 있구나. 또 다른 또 특권의 한 분야라. 그리고 부산시는 감사부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관리 감시 다 안 됐지. 맨 나중에 절차였던 감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박자가 딱이네요. 좀 실망스러운 상황인데 금액이 많고 적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역 주민을 시민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달라고 세금으로 의정비도 해서 이제 드리고 그러는 건데 이런 식이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근데 빅벙커가 또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하면서 수상한 계약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어떤 거였을까요? 직접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시죠.
지역사회 맞죠? 아, 그 는 어디예요? 네, 무슨 여기 네? 아, 하고 같이 네, 저는 일단 안 보면 나도 있는데 사무실만 일리셨습니다. 우리가 두 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형님이 계산을 한다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생각해주는 기술적 내가 도와주는 거거든요. 별도의 회사고.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를 살까 싶어가지고 그 주식을 소각시키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무실 같이 쓰니까 관계회사 하는 거 사실 그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 공사는 저희들이 조달 입찰을 받는 겁니다. 또 한테 제가 좀 섭섭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낙찰된 금액보다 적게 준공이 됐어요. 제가 그 기술적으로 제가 금승했으니까 왜 설계병에 뭐 해놓고 뭐 내가 막 그랬으니까 직원들 보고. 이거 기사님이 이거 다 계산하고 예, 계산을 해서 우리 얼마가 빠지니까 어느 정도 해서 사정률 이렇게 예가가 어떻게 돼 뽑히면 몇 프로 나온다. 산출을 제가 했죠, 산출만. 종합건설의 그 계약이 달성군 계약이 저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저는 그 계약을 하는 줄도 네. 나중에 듣고 알았어요. 내가 정확한 기억은 지금 못 하겠는데 그 주식이 저 비상장이거든요. 나는 이 주식이 없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럼 정리하셨어도 되잖아요. 정리하셔도 아니 정리해도 되는데 정리할 필요가 없다니 그것도 정리하려고 하면 뭐 저렇게 주고 바꿨고 또 저 뭡니까 뒤에 나는 그때 그 설명을 그래 들었어요. 한테 그게 막 복잡하고 그냥 이거 별거 괜찮다니 별로 그거 없으니 놔두자 해서 놔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내가 뭐 하여튼 그렇게 합성은 안 났는데 하려고 마음은 먹고 있어요. 공짜는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완전 별개의 회사입니다. 별개의 회사고 서로 이렇게 연관된 거는 없지만 협조하는 회사는 맞습니다. 아, 그 이사님이 직접 넣으신 거세요? 예, 제가 직접 넣습니다. 입찰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님은 저기 소속이세요? 예, 아, 그 앞에 있으시던데. 그 대표도 있습니다. 대표자 역할을 하고 부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락돼가지고 이제 인지하셔서 오늘자로 신고도 하시고요. 우리 시국에서 하는 업무랑 님이 가지고 계신 주식이랑 인사혁신처에서 관련성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님은 그 주식에 대해서는 10억이든 100억이든 가지고 계셔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CCTV 건으로 본 위원 지역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입찰을 안 보니까 저는 그걸 몰랐고, 네, 같은 회사는 아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차례 감사실이나 확인하고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걸로 해서 했거든요. 하고 같은 회사. 네, 같은 회사. 아, 여기 네. 우리 저기 뭐 하신다면은 이어서 실제로 이점 5톤차도 끌고 다니시고 2.5톤도 끌고 다니고 네. 진짜 열심히 했죠. 이런 대고도 했는데 대면서 의자를 재고 그 드라미는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관리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월급은 계속 받으시겠네요. 나가지요. 나간다면은 그래도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와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관리를 하니까 중요한 것도 내가 의논을 해봐야죠. 나는 그 피해자라서 나는 이래도 피해자고 저래도 피해자고 구청장 당선되고 나서도 어떻게 있습니까? 또 피해자더라. 그럼 전무이사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논란에서 좀 피하시려면 전무이사 안 하시면. 그럼요. 뭐 대부분은 그 전장이 되면 그래서 직원이 안 되죠. 얘는 기획정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순환과하고는 저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서입니다. 관계 업체 늘리자고 발언을 하시긴 했던데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발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팔대에 대해서 거의 발언을 안 한 사람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 업체가 최우선입니다. 폐기물은 100회 정도 발주를 했는데 우리 관내 업체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융부 안에 전혀 계약 행태 없습니다. 하고 그 금융구청하고 계약 행태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내 때문에 지금 불이익을 더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전무이사를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무서 그건 회사에서 필요한 예산 그건 왜냐하면은요. 네. 공사 현장이 큰 현장에 가면 사장이 붙어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 업무도 봐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뻔히 아는데 왜 그걸 왜 나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참 피해자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원을 그만둬도 되는 거예요. 이게 본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갔을 때 같은 건물 안에 회사가 있었다. 그러면 엄연하게 그거는 이해관계가 이제 존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그 윤리적인 문제가 이제 크게 이제 대두될 수 있고, 결국 이제 시민들의 의식 수준에서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근데 이제 실정법 안에서는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존재할 수 있죠. 그 돈이 국민의 혈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법하다고 해서 그 정당한 건 아니거든요. 그 정당성하고 합법성은 좀 다른 개념인데 법률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시민들은 부당하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뭐 같이 보셨습니다만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죠. 특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나 때문에 오히려 이제 피해가 간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건 좀 거기서 그 대목에서 많이 좀 이해가 가질 않았고요. 다들 그 대목에서 한 말씀씩 하셨는데 뭐 피해는 보지만 필요로 한다. 이게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말인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예. 협조를 한다. 근데 의원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나 발음 별로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럼 거 가서 감독을 하시고 거기에 임원을 하시면 되지. 의원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강단 명담이 사실은 휴식을 포기하든가 의원직을 포기하든가 이러면 된다. 제가 아까 방송 초두에 밑장 빼기란 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뭘 내놓는 게 없어요. 의원직도 안 내놓고
이 영업이익도 안 내놓는 둘 중 하나는 포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간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큰 문제의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요, 변호사님? 아, 그렇죠. 이게 그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의 맹점에 이것을 이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계약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보면 대표자인 경우에만 그렇죠.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면은 계약을 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금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관내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노골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계약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업체를 도와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도 법은 전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겸직 허용이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이게 있겠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게 있겠는데,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어우러지게 되면 지금처럼 소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데, 빠져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렇죠. 이 상황 자체가 좀 참담하게 느껴지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더 큰 문제죠. 정말 클래식한 고전적인 유형의 고전적인 너무 생활 폐기물 업체와 관련해서 계약 관계가 있고 계약 관계 또 우연히 나가 있는, 사실 요즘엔 좀 최근에 좀 보기 드문 사례였는데 간만에 보게 돼서 좀 충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좀 요즘엔 웬만해서는 아예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아예 관계 없는 척을 하지 예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안 일어나는 사실 예전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네. 전무이사로 들어가 있거나 뭐 이렇진 않거든요. 대구에도 있었는 CCTV 얘기였나요? 예. 네, 그것도 의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게 좀 혼자서 이렇게 보통 도시보건위원회라는 곳이 보통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CCTV 관리입니다. 이 업체 여기 예산하는 상황에 보시면은 어디 저 CCTV 놔주세요. 도시 안전, 도시 생활상의 미관, 이 도시보건위원회라는 곳에서 CCTV를 많이 설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 의견을 봤을 때는 매우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막을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미약한 것이죠. 이제 올해 5월 달부터 이제 발효되는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런 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처벌 수위를 좀 높여놨습니다. 네네. 사안과 같이 이제 지방의회 의원이 지자체와 계약하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하게 좀 이것은 좀 달라진 부분이긴 한데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의원들은 유권자들이 안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다루고 우리의 법을 다루고 우리의 생활을 다루는 의원들은 이렇게 공사 구분 안 되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한 줄 평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셔야 되는데요. 잘 살피지 않으면 죽 서서 개 주게 됩니다. 의원 배지를 달고 싶은다. 겸직의 이익을 버려라. 국회보다 본캐가 우선.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자, 아무튼 이렇게 5주에 걸쳐 지방선거 기획 예산 추적 세 번째 시간을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뽑은 부산, 대구 시장들은 또 제대로 했는지 그 부분을 낱낱이 한번 들여다볼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지방선거 기획 마지막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